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코너 이유미의 스포츠 작가 전문 작가 이유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스포츠 얘기하기 전에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하셨던 분이라서 기저질환 환자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코로나19 군인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에 휴가를 갔다 온 군인이고요. 13일부터 18일까지 대구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1차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2차 검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사이에 지금 100명까지 지금 증가를 해서 여러모로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스포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당했어. 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스포츠라도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좀 집에 갇혀 있으면은 스포츠라도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마저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16일 경기였는데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고, 그러니까 경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전으로 막 쇄도하는 중에 그 상대편 수비수랑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넘어졌는데 좀 팔을 짚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못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혹시 부상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경기를 다 뛰고 골도 2골이나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경기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골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골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금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면 이게 뭐 진짜 뚝 부러지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뛸 수 있었던 걸로 그런데 보이는 거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한번 다쳤던 곳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뒤쪽 쪽에 겉에 있는 뼈가 좀 다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손흥민 선수가 그쪽을 수술을 해서 깁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는 한 뭐 8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8주면은 지금 뭐 2월 중순에서 말에 지나가면 3, 4월을 거의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그 16강 1차전 홈 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는 시즌 아웃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그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약 다쳤던 곳을 또 다친 것이라면 어쩌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즌 아웃까지도 무리뉴 감독이 바라보는 이유인 것 같기는 하고요. 이미 귀국해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수술을 국내에서 받았는데 똑같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토트넘이 좀 너무 시즌 막 순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무리뉴 감독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오늘 새벽에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가졌는데 0대1로 졌습니다. 이때 이제 모우라를 최전방에 놓고 베르바인, 알리, 로셀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을 투입을 했고 젊은 선수들의 이전 폭넓은 어떤 활동량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기대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평이 스쿼드의 무게감이 조금 현저히 떨어지더라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홈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3월 11일에 원정을 가게 되는데 과연 이 승부를 올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토트넘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5위예요. 근데 4위까지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출전권을 주기 때문에 이 경쟁이 무척 중요한데 지금 첼시가 40득점, 그러니까 40점 포인트가 첼시가 41점, 토트넘이 40점이거든. 1점 차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경기, 그러니까 22일 토요일 프리미어리그의 상대가 바로 첼시입니다. 토트넘이. 맞대결에서 이거는 뭐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기면 완전히 그 승기를 좀 잡을 수 있는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무리뉴 감독의 머릿속만큼이나 벤투 감독의 머릿속도 복잡하지 않을까. 왜냐면 3월 26일, 31일 이렇게 벤투호의 2020년에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홈 경기, 스리랑카의 원정 경기를 그 아시아 지역 예선을 지금 치를 예정인데요. 월드컵 예선을 치를 예정인데 2차 예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뭐 경기력 면에서 많은 비판을 좀 받아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여러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게 아마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전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과연 손흥민이 없는 이 벤투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일정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사실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스리랑카는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이겨야 되는 상대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약팀일수록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게감을 더 많이 느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 공백은 어찌됐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옛날 비유인데요. 뭐 안고 없는 찐빵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손흥민 없는 국대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네. 아 이게 어쨌든 뭐 그것도 뭐 팀도 중요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건강한 게 제일 그럼요. 중요한 건데 다만 팔꿈치 부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네. 주는 치명적인 무슨 뭐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뭐 여기 뒤에 햄스트링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은 그 예. 트라우마라는 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몸이 움츠러들게 돼 네, 있어요. 근데 축구라는 예. 게 몸싸움을 격렬하게 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수비수가 왔을 때 아,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구나. 뭐 팔을 짚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활동의 맞아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없앨 정도로 완벽한 재활까지 하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팀에서 압박하고 이런 아니면 팬들이 야, 이제 몸 괜찮아졌으니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막 압박을 해서 나왔다가 선수 생명 끝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다른 스포츠지만 NBA에서 네. NBA 최종 파이널에서 케빈 듀란트가 네.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지금 1년을 통째로 쉬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 관리는 본인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이 대거 몰려 요즘 같은 시국에 이렇게 관중 많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2만 관중이 몰렸다. 뭐 무슨 일 때문이죠? 이니에스타 아시죠? 이니에스타. 네. 예. 스페인 축구의 뭐 거의 뭐 최고의 미드필더 뭐 이렇게 알려진 선수인데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었으면 이만큼 안 왔을 것 같아요. 오늘이면 17,327명 정확히 이렇게 왔다는데 예. 오늘이었으면 쉽지 않은 관중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그런데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팬들이 모였다는 건 바로 이니에스타의 효과다. 이렇게. 이니에스타가 지금 소속이 어딘가요? 지금 일본 팀 J리그 소속이에요. 아, J리그에 의외죠. 있어요? 왜냐하면 오. 이 이니에스타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좀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2002년 바르셀로나 1군에 합류한 뒤에 2018년까지 16시즌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러군요. 총 674경기 출전해서 57골을 넣었습니다. 음. 이 이니에스타 그 전성기가 사실 그때 바르셀로나가 스페인과 유럽을 지배하던 때예요. 라리가 예. 9회 우승이었고요. 맞습니다. 스페인 구간급 6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의 황금기는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스페인 축구와도 함께 했는데요. A매치에서 활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처음으로 우승을 할 때 우승의 주역이었죠. 주역이었어요. 예. 네덜란드와의 결승골 주인공이 바로 이니에스타였거든요. 티키타카 당시에 네. 어떤 그 전술의 핵심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니에스타였어요. 예. 2018년에 근데 놀라운 선택을 해요.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일본으로 행선지를 옮긴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줬길래? 돈을 얼마 줬냐면 예. 계약 기간 3년에 연봉이 무려 3천만 달러, 약 300억 원, 356억 원. 와. 네. 연봉이니까 3년을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0억이 넘는 거네. 그런 금액을 줬는데 2019년 기준으로 아시아 축구 선수 연봉 1위. 뭐 그러겠죠. 아시아에서 네, 이 정도 줄 수는 아무리 많이 없죠. 받아도 이 정도 받을 네.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이 예. 전체 총 연봉이 77억 원이라 그래요. 전체 77억 원이 있는데 이니에스타 혼자 네. 350억을 네. 받았다. 그런
이제 이게 왜 이 경기가 성사가 된 거냐면 예. 수원 삼성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권을 얻어서 이번 시즌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빗셀 고베 소속이거든요. 이니에스타가 빗셀 고베와 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 홈 경기를 먼저 치르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이니에스타가 온 겁니다. 지조 1차전. 이니에스타의 활약 덕분에 왜냐면 이니에스타가 이 결승골에 그 물골을 터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0대1로 수원이 지기는 했는데 수원이 뭐 무조건 못 싸웠다 이거는 아니고요. 예. 선방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경기 했습니다. 선발 출전했고 공간 패스로 날카로운 이제 패스를 이어주면서 결승골에 기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니에스타가 16년 전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왔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원과 친선 경기가 있어서. 친선 경기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왔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 호나우두 먹튀 트라우마가 네.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걱정도 하면서도 네. 이니에스타를 보러 갔을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열심히 뛰고 감사까지 했다니까 저희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네요 진짜로. 팬들이 노쇼는 없었다 노쇼는 이러면서 없었다. 너무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아. 근데 축구가 걱정이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29일날 K리그 개막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구 쪽이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게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 29일날 대구에서 대구 대 강원에 원래 개막전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대구 쪽에서 일단 프로축구 연맹에 이걸 좀 연기하던지 연기하자. 예, 아니면 강원에 가서 이거 홈과 원정 경기를 한번 바꾸는 거죠. 그러던지 이렇게 좀 해달라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스포츠계가 또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남자농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출전하기 위해서 태국에 가 있는데 예. 농구 대표팀이 예. 이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린다고 하거든요. 아 무관중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야구도 그렇고요, 올림픽도 그렇고요. 앞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쇼트트랙 얘기를 해야 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심석희 선수가 동계체전 출전했는데 이게 화제였다고 그래요? 사실 뭐 심석희 선수의 실력으로 동계체전 우승한 게 뭐 얼마나 큰 화제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실 수 금메달리스트인데, 있지만 예. 근데 알고 보면 동계체전 8년 만에 우승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일정을 따라다니라 뭐 못할 수도 있고 예. 그랬는데 또 이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한층 밝아진 모습이어서 또 화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문제 때문에 예. 이 선수가 그거를 밝히면서 이 조재범 코치가 지금 선고를 받아서 그 교도소에 맞습니다. 있잖아요. 복역 작년 중이잖아요.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스포츠계 미투가 확산되는데 심석태 선수의 어떤 용기 네. 있는 폭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심석희 예. 선수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기 있는 폭로를 했지만 이 선수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게 예.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상 치료까지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태극마크를 좀 반납을 하고 예. 이제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는 중에 이 선수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게 되고 예. 새로운 실업팀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서울시청에 입단을 했는데 서울시청 선수로 데뷔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모로 심석희 선수에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마침 금메달을 땄고요. 15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월드컵을 한창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심석희 선수가 정말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내면서 무난하게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심석희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반려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 그렇군요. 반려견의 이름이 조스라고 그래요. 조스요? 네, 왜 아니, 그렇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 때 그 팬미팅 수익금을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면서 조스를 반려견으로 입양을 했는데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멘탈적인 부분을 그러게요.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 반려견과 지내면서 좀 평온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많은 효과를 봤다. 다행이네요, 정말로. 예.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소식이고 심석희 선수에게 좀 더 용기를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던 거고요. 예, 예.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원래도 강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사실 심석희 선수라 해도 대표팀에 발탁된다 이걸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힘든 일을 겪고 밝게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소식이어서 그렇게요. 이 예. 근황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할 테고 우리 네. 시청자 중에 권영인 님이 석희 선수 응원해요라고 바로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네, 많이 저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선수를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네, 왜냐면 저는 이 선수도 좀 응원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야구 관련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얼마 전에 끝났죠? 네, 예. 정말 사연 많은 선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선발되고도 부상 때문에 그 해는 출전을 못하다가 2년 차에 정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입스라고도 하는데요. 예.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지 못하는. 공을 넣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하는, 결국은 그걸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선수가 이제 캐릭터로 있었는데, 우리 KBO 리그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예. 홍상삼 선수. 홍상삼. 네, 예, 발음이 어려워요. 가끔가다 이게 산삼이 나오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얘기하다가. 근데 어쨌든 홍삼, 이름도 홍삼도 생각나고 그렇죠. 하지만 이름이 예. 특이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그런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08년에 프로에 데뷔해서 그 다음에 첫 해부터 9승 따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12년에는 두산의 핵심 불펜 역할을 했었는데 두산의 선수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약간 그때부터 제구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2013년에 워낙 활약이 좀 좋아서 그때도 좀 계속 조명을 받고 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입고 넥센과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한 이닝에만 폭투를 3개 범해요. 한 폭삼 뭐 이런 별명을 얻은 거예요. 기억이 나네요. 그 기억이 경기가. 아마 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점차 좀 등판할 기회가 줄어들고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홍삼선 선수가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그래요. 공황장애까지. 네, 그래서 그 어떤 뭐 방송 스페셜 프로그램에 예. 그 심리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걸 극복하는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예. 그때 홍상삼 선수의 이 공황장애 극복기가 소개가 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나오니까 유심히 봤었는데 예. 이 선수가 비행기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집에 커튼을 다 쳐놨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자꾸 보는 것 같다.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또 두산에서는 두산 선수였으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선수를 이겨내기로 애썼는데 이 선수가 쉽게 이겨내질 못하고 결국 지난 시즌 끝나고 방출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누가 데려갈까?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예, 예. 이렇게 끝나면 아까운데 어떡하지 했었는데 예. 그 기아의 조기현 단장이 두산 시절 코치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홍삼선 선수를 이게 손을 내밀고 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금 예. 기아의 스프링 캠프에 가서 새까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존에 지금 공을 넣는 거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정확히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서재은 코치가 예.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멘탈 관리를 해주냐면 제구가 문제잖아 이 선수가. 제구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서재은 코치가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그러니까요. 던지면 예. 타자들이 더 헷갈려서 못 던진다. 그게 예. 너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힘을. 뭐 살짝 고기가 갸웃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근데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서 예. 사실 그 선수가 극복하게 된 게 홈런을 맞던 삼진을 잡던 해라. 그러니까 가운데 넣는 게 문제니까요. 무조건 가운데로 넣어라.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예. 홈런을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 선수가 그걸 극복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에게는 또 의외의 방법이 통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홍상선 선수가 많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기아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데 사실 홍삼선 선수는
기아, 두산, 프런트, 감독, 선수 모두 다 응원하고요. 온갖 10개 구단 팬이 다 응원하는 선수예요. 그러게요. 워낙에 힘든 예. 시기를 겪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홍상 선수가 좀 꼭 재기해서 예. 본인의 얼마 남지 않은 선수 생활을 멋지게 장식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홍상삼 선수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홍상삼 선수가 재기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멋지게 뭐 이게 불펜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네. 세이브를 올리거나 1승을 하게 되면은 저희 핫식스 제작진에서 홍삼을 전달해드리도록 너무 좋네요. 하겠습니다. 예, 네. 홍삼을 직접 전달해드리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